제가 3월 달에 종군을 식재해서 9월 초에 생육 사항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 DMZ 구역 전방 재배지 양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양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공유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군을 손질하면서 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9월 달인 초인 지금 현재 상태까지 이 농사 짓는 과정 중에서 실수했던 거, 또는 어려웠던 거, 또 현재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영상을, 생육상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올릴 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영상이 이렇게 기냐,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보겠냐, 이거 시청률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사실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소질도 없고 말주변도 좀 부족하고요. 이 영상 올린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그러는 건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영상을 좀 길고 지루하지만 그렇게 그냥 올리는 이유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과,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또는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도 초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을 대리 경험,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어, 도움이 좀 되실까 해서 감사한 마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에 대한, 제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항상 양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굴치한 재배지는요, 가을에 굴치한 후에 고토석회와 개분 유박을 살포하고 경운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뿌려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굴치한 곳은 바로 고토석회와 개분 유박 살포하고 바로 식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건너편에 보이는 이 약간 높게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여름 두릅이거든요. 저 끝자락까지. 저 여름 두릅은 생각지도 않게 굴치를 해서 판매를 했던 경우라서 양분 제공 전혀 하지 않고 식재를 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가을에 그냥 뿌려놓는다. 식재하기 직전에 뿌린다. 개분 유박의 경우에요. 그리고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묘목은 그다지 많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묘목을 상품성이 있게 재배를 하려면 기본적인 양분은 필요해요. 제가 개분 유박을 가을에도 뿌려도 되고 봄에도 뿌려도 되는 이유는, 이 유박의 특성이, 지속성이, 양분의 지속성이 한 3, 4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스피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류예요. 또한 특징이, 제가 겉에다 뿌리고 경운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수분이 닿아야지만이 양분의 그런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뿌려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했고, 또 가스 피해가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수분과 닿아야지만이 양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식재할 때 바로 뿌리고 로터리 치고 식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토양 양분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1년에 한 번 그거 하는 게 제가 하는 양분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이렇게 계획 없이 저렇게 여름 두릅 같은 경우 식재할 경우에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예 기본적인 양분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엄청나게 잘 자라잖아요. 그거는 이미 베이스에 최소한의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곳 재배지에 고토석회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곳 재배지는 사용하지 않고 일부 저희가 이번에 메모리 된 pH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pH 측정을 하죠. 요즘에 휴대용 pH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측정을 해보고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분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딱 1년에 한 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식재 전에 토양 살충제를 했어요. 토양 살충제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만약에 추가한다면 토양 살균제를 좀 해야겠다 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어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양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종근을 봄에 손질을 해서 식재를 하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종근 손질한다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12월 달에 미리 전부 다 종근을 좋은 곳에 보관하면서 12월 달에 종근을 혼자서 전부 다 하나씩 자릅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수분 마르지 않게 자르고 손질을 한 달 정도 해요. 전 재배지에 제가 올해 경작하고 있는 재배지가 한 13,000~14,000평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순생산 재배지니까 빼고 한 10,000평 정도 잡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종근은 한 달 더 걸렸나? 아무튼 겨울에 미리 손질을 해서 좋은 곳에 보관을 했다가 봄에 식재를 합니다. 먼저 종근을 손질을 해서 그동안에는 뿌리 살균제하고 이 밝은제를 사용해서 좀 침지시켰다가 꺼내는 작업을 했거든요. 뿌리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밝은제도 사용하고 싹이 잘 트게. 그런데 올해는 방법을 달리할 생각입니다. 종근을 식재하면 일부에 곰팡이균이 발생해서 발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공부한 건데 이 자른 단면에 코팅 처리를 해서 그 곰팡이균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를 올해 배웠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르고 이렇게 10개씩 20개씩 묶으면 양쪽 잘린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을 고수님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고객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알려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이 톱신 페스트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자른 단면에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양쪽을 톱신 페스트로 콕콕 찍어서 건조시키면 되는. 톱신 페스트라는 게 바로 건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고객님이 뿌리는 스프레이형 톱신 페스트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근을 잘라서 잘린 그 단면에 뿌리는 톱신 페스트를 뿌리면 뿌리는 톱신 페스트 그 막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근데 스프레이형이기 때문에 건조가 빠르겠죠. 그럼 작업도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방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재 후에 발화율이 떨어지는 원인인 곰팡이균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곰팡이균이 다 발생해갖고 다 죽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현재 이 묘목들은 그냥 살균하고 그리고 밝은지야 처리하고 그거 침지하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올 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렇지만 올해는 스프레이형 톱신 페스트를 양쪽 잘린 단면에 사용을 해서 식재 후에 일부에서 나타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 곰팡이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올해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되는 해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종군 손질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는 제가 땅이 녹으면은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녹으면 식재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미리 아실 거는 빨리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빨리 자라고 2월 말에 3월 1일에 심는다고 빨리 나오고 3월 15일에 심는다고 더 늦게 나오고 3월 말일에 심는다고 더 늦게 나오고 이건 아닙니다. 신기하게 제 경험으로 보면 3월 초에 심으나 3월 말에 심으나 똑같아요. 근데 뿌리 발육은 약간 다릅니다.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시기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 잘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까지 식재하는 방법은 제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다 식재했습니다. 전 재배지 혼자서 일일이 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한 개씩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농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일일이 한 개씩 심었는데 수작업으로. 그러는데 올해는 우리 아들이 생각을 해내서 종군을 놓고 구글기로 이렇게 덮는 방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면의 상태에 따라서 구글기가 흙을 덮을 때 흙이 더 덮이는 것도 있고 덜 덮이는 것도 균일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발화 실패가 또 됐습니다. 1번 곰팡이균 발화 실패 됐죠. 2번 이 덮는 거 균일하지 않아 가지고 발화 실패가 조금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수작업이 내가 일일이 하나씩 심으면서 내가 3cm를 심는지 5cm를 심는지 깊이로 이거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눕혀서 평삽으로 심는 방법이 있고 세워서 심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워서 심는 거는 제일 위에 부분이 조금 흙 위로 드러나도 되고 안 드러나도 되고 하는 정도의 깊이고요. 그리고 평삽으로 할 때는 4, 5cm 깊이 정도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심어보니까 올해 이렇게 너무 얕게 심으면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장마철 전에 이렇게 강풍이 불면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선으로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작업을 다 일일이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워서 심으면 덜 넘어집니다. 묘목이. 평삽보다 세워서 직삽으로 심는 게 묘목은 덜 넘어진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 이제 식재하는 평삽으로 할 건지 직삽으로 할 건지 사선으로 약간 해서 할 건지는 개인적인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식재하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올해 이 묘목을 뿌리를 놓을 때요. 자, 이게 뿌리라고 칠게요. 여기 있다. 제가 이거를 뿌리라고 치겠습니다. 제가 올해 식재하는 방법 중에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중앙을 두고서 한 20cm, 25cm 이렇게 해고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놨어요. 이런 식으로 놨더니 이렇게 평삽을 하면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까딱하면 뿌리가 일자로 된
뿌리가 일자 이렇게 눕고 위에 가지가 있는 그런 묘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쪽을 잘린 웃부분으로 하고 이쪽을 꼬리 부분으로 했습니다.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요. 이쪽 꼬리 부분이 이쪽에 흙이 이쪽에 면이 없으면 뿌리가 이쪽으로 자라서 일자 뿌리가 아니라 좀 펼쳐진 뿌리가 나올까 해서 잔머리를 걸렸는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회 쪽으로 놓고 뿌리 쪽을 이렇게 했더니 이쪽으로 뿌리가 갈까 했더니 뿌리가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쪽에 흙이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이쪽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넘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가 꽤 많이 발달해 있죠. 이렇게 뿌리가 왜 드러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모든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묘목 구입하시는 손님들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뿌리가 드러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부가 그래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한 3cm 정도 얇게 묻힌 경우에 흙이 쓸려갔어요. 흙이 쓸려가서 이렇습니다. 이제 정문 손질이 끝났으니까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식재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기농을 해서 구글기로도 덮어보고 여러 가지 이거 지금 구글기로 덮어가지고 식재한 거거든요. 근데 구글기로 덮으니까 이 지면 상태에 따라서 흙이 덮이는 정도가 달라서 약간 그 흙이 너무 두껍게 덮이거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둑을 80cm를 하든 어떻게 하든 둑을 만드는데 이 묘목과 묘목간 거리를 지금 저희 이쪽 재배지는 이 묘목과 묘목 거리를 30cm에서 50cm 정도 줬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곳은 굉장히 넓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 묘목과 묘목간 거리가 여기에서도 거의 50cm 가량 되고 이 골과 골 간격은 굉장히 더 넓죠. 이곳은 밀식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20에서 25cm는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막 30cm, 50cm 이렇게 간격으로 두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풀 매기가 엄청 힘들다 이고요. 풀을 그만큼 많이 매줘야 되니까 공간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수량이 덜 나오죠. 그렇지만은 뿌리는 굉장히 뿌리 발달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저희가 가을에 이제 골치를 하게 되면 저희 뿌리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식재간 거리를 두고 강압성 작용이 이 통풍이 여기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자라 있는데 다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 30cm, 50cm 이 측면 가운데는 더 높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해줄 경우에 30cm, 50cm 해줄 경우에 좋은 점은 나무가 키가 크든 안 크든 이렇게 복질 부부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지금 5개월 반 자랐어도 이렇게 두껍게 그렇다고 다 큰 건 아니에요. 꼬맹이들도 있습니다. 꼬맹이들도 있고 다 다롱이긴 한데요. 일단은 작아도 뿌리는 엄청 크게 듭니다. 묘목의 뿌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묘목의 이 옷가지는 중요하겠지만 뿌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뿌리는 이 묘목이 식재되었을 때 이 묘목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식재되었을 때 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건 기본이야. 그런데 잘 커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이게 무기질 비료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줘가지고 웃자라게 하지 않고 무기질 비료를 웃비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키웠을 때 당연히 잘 살고 식재하는 방법 식재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잘 살겠죠.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묘목답게 잘 성장해서 좋은 순을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뿌리가. 지금 이거 말 나온 길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묘목을 식재할 때 뿌리가 많은 뿌리가 달린 채로 최대한 뿌리를 많이 안 잘라내고 심었을 때 첫 해부터 좋은 순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순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묘목의 뿌리가 좋아야 되고 그 뿌리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자르지 않고 식재를 해줘야지 첫 해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묘목도 잘 자라고 순도 좋고 그렇죠. 뿌리는 이 묘목이 다른 곳에 옮겨가서 식재됐을 때에 성장할 양분 저장고예요. 심어놓자마자 이 땅 속에서 양분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양분 흡수 못합니다. 처음에 뿌리에 가지고 있는 양분으로 처음에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는 거예요. 이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순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뿌리를 최대한 보존시켜가지고 식재를 해주셔야 돼요. 깊이 이 가뭄에도 지장을 받지 않게 하려면은 최대한 깊이. 엄나무는 신근성이라서 뿌리를 깊이 넣어줄수록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식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식재하는 방법은 직삽, 세워서 하는 직삽이 있고요. 직삽의 경우에는 제일 윗부분이 살짝 흙으로 드러나도 되고 다 덮여도 되고, 평삽은 4cm에서 5cm 정도로 하는데 흙에 덮이게끔 하는데, 수분감이 좀 많은 토질에서는 약간 얕게 해도 되고요. 약간 마사토질 이렇게 수분감이 없는 토질에서는 약간 더 깊게 하거나 사선으로 하거나 직삽으로 하셔야 됩니다. 토질에 따라서 이 심는 방법은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심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고요. 식재할 때 식재 직전에 토양살충제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거세미 나방 이런 거 있습니다. 이 토양살충제가 한 달 정도 효과이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싹이 트고 올라올 때 거세미나 이런 나방 애벌레 피해가 있는 것 같으면 한두 차례 더 살포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토양살충제를 3번 했어요. 올해 이상하게 초기에 이 땅속에 벌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처음으로 3번 했습니다. 다른 때는 한 번으로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식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풀을 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풀 매는 과정에서 처음에 라쏘 잎제를 사용하는데, 저는 사실 작년하고 올해 라쏘 잎제를 사용하면서 해본 결과 내년부터는 절대로 라쏘 잎제를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그냥 푸릇푸릇 있으니까 멀쩡하게 잘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무척 속 썩었어요. 곰팡이균에 분명히 일부 없어졌을 거고, 고구기로 덮어가지고 너무 흙이 두껍게 덮인데 좀 일부 실패했을 테고, 거기에다가 라쏘 과다 사용을 해서 라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허당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니까 멀쩡해 보이지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상황이 된 것도요, 중간에 제가 부랴부랴 포토며 보식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농사 저 너무 어렵게 지었어요. 라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쏘를 사용을 안 할 생각인데요. 근데 라쏘는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풀이 덜 나는 거는요.
그래서 적정량을 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엄나무 재배지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곰팡이균 그 발생은 어디서나 생기니까 그걸로 일부 손실이 오지요. 구글기로 덮어서 그렇죠. 라쏘 피해 보지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싹이 트고 이렇게 어느 정도 묘목이 형성이 될 때까지 풀을 잘 매줘야 돼요. 멀칭을 하시든가 풀을 잘 매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멀칭 재배를 안 하고 노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풀을 매주는 작업을 하는데 풀 매주는 작업을 작년까지는 저 혼자서 했었고 올해는 우리 아들이 조금 도와주기는 했는데 거의 그냥 혼자 합니다. 근데 이 풀 매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냐면 겨울에 봄이 되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1월이 넘어서 2월이 되면 가슴에 울렁증이 막 생겨요. 이 풀을 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2월부터 이 울렁울렁 하는 게 이 풀입니다. 풀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풀 관리해주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곳 8월 초에 풀 관리하고 지금 안 한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큰 풀 있잖아요. 이렇게 큰 풀들 사실 낫으로 다 잘라줘야 됩니다. 낫으로 이런 거 다 잘라줘야지 씨앗이 맺혀갖고 떨어지기 전에 이거 낫으로 다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에 풀씨가 안 떨어져서 더 돌고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껏 이렇게 8월 초까지 작업해 주다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이 재배지를 풀을 매는데 제가 저기로 이 재배지 지금 보이는 이 엄나무 재배지 한 개만 풀 매는데 꽃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꽃박에서 저는 5일에서 6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풀만 제거하는 거는 그냥 2-3시간이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재배지가 지금 손을 다 대야 되는, 한 번은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두릅밭은 빼고요.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어요. 이곳 재배지에 카눈 피해가 생긴 다음에 이 밭에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이거 생육 상황 이거 하는 거 올릴 때 그때야 비로소 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 밭에 못 들어왔습니다. 카눈 피해 때 여기 밭에 들어오는 길들이 전부 다 단 한 발짝도 멀쩡한 곳 없이 진입로가 완전히 다 훼손돼 가지고 밭에 올 수가 없었어요. 사실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게 지금 피해입니다.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피해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풀 매는 작업이 끝났으면 지금 이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고 이 상황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가뭄 있죠. 멀칭하면 가뭄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뜨거워서 또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멀칭하면 봄에 가뭄 해소가 된다. 여름에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두 가지고요. 그리고 가뭄이 악재이기도 하고 게릴라성 폭우, 강풍, 태풍 수없이 많은 그런 생각지도 않는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재배지는 주로 묘목이 똑바로 올라가는 애들이 드물어요. 이렇게 보시면 누워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키예요. 누워있는 키. 어쩌다 쑥쑥 올라와 있는 애들은 안 누워있는 거고요. 누워있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풍에 대한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음, 제가 이번에 카눈 피해 때 겪은 건데, 어떤 과정도 있냐면, 생각지도 않은 어떤 변수도 있냐면요. 이곳 재배지 보이시죠? 이곳 재배지는 가시에 있는 우량종 엄나무 재배지입니다. 매몰됐죠? 완전히 매몰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너무 많이 걸어가야 돼서, 제가 저쪽으로 걸어가야 되면 너무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굳이 또 다 보여드려서 도움 될 만한 것도 없고요. 이런 피해 구간이 제가 좀 많습니다, 올해. 이렇게 에, 가까이 가면 매몰되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아예 형체도 없이 다 흙에 덮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매몰되지 않고 물에 다 쓸려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 컸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다 보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다 쓸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각지도 않은 변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이 좌우 재배지, 워낙 지금 골을 깊게 두글 높게 해서 뿌리에 대한 피해는 없는데, 얘네들 키가 제가 볼 때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 멀쩡해 보이잖아요. 얘네들 다 누워있는 키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누워있는지 안 누워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워있죠. 이게 강풍 피해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수없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골을 깊게 해주고 두글 높게 해주면 그런 과정에서도 피해를 조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뿌리 손질하는 것부터 양분 제공하는 거, 뿌리 손질하는 거, 식재하는 거, 그리고 지금 풀관리. 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풀관리는 상반기 풀관리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여기 밭에 이 밭에 올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저희 밭길이 이렇게 원래 험하지도 않았거든요. 완전히 다 집안 조성을 해서 잘 만들었던 밭인데, 이렇게 길인데 산에서 다 이렇게 돌들이 다 이렇게 밀려왔어요. 이곳에 지금 그동안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면서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풀들이 엄청 많잖아요. 재배지마다 풀들이 무성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밭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뻔히 보면서도 내상이 좀 깊어가지고 슬럼프에 빠졌는지 어쨌는지 일손이 안 잡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저희 재배지 전경이 저렇습니다. 제가 저기까지 걸어가기 뜨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덕 위로 밭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저쪽으로 저렇게 밭이 있습니다. 저 끝에까지요. 이곳에는 이 검장리라는 DMZ 전방 검장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저 혼자만 농사 짓습니다. 이웃 농가가 없어요. 저만 농사 짓고 이렇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렇게 자연재해에 겪은 과정까지 이야기해드렸고요. 사실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살짝 가볍게 일을 해주고, 그리고 저렇게 풀이 있는 데는 낫질도, 지금부터는 낫질 제 일가닥으로 봤을 때 딱 20일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낫질을 하면 되는데, 해야죠. 근데 낫질은 이제 순재배지에 이 풀 뽑지 않고 애초하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재배지는 간간히 하나씩 있는 거. 20일도 아니, 20일은 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겪었죠.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자연재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움푹 이렇게 패인 게 자연재해로 다 덮였습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있고, 그냥 이렇게 부분적인 촬영을 할 때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올해 농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해입니다. 농사가 올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얼마를 버느냐 막 이런, 제가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일에 약간 저 여자 일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돈 엄청 많이 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에 대한 수익 가치는요, 그냥 내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위로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농사 지으면 쉽지 않죠.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지금 해야 될 일은 한 차례 수량 파악을 다 했는데, 이렇게 카눈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수량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재배지 외에 저희가 전방 외 저쪽에 민가 쪽에 재배지가 한 3,000여 평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재배지와 이곳에 있는 재배지에 뭐 제가 평수 개념은 없으니까 아무튼 전 재배지의 묘목의 수량을 다 세알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묘목이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저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어떤 건 중간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묘목을 큰 거는 몇 개고 중간 건 몇 개고 아주 작은 미다리들은 몇 개이고, 이거를 전 재배지 거를 다 세알해야 돼요. 그게 한번 다 엄나무 종류는 다 세알이었는데 카눈 피해로 인해서 피해 구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세알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참두루도 세알해야 되는데 너무 무성해서 저는 이제 뿌리 위주니까 그래도 이제 이 큰 뿌리 자르고 그 밑둥치가 큰 뿌리 묘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충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당연히 세알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9월에는 묘목 수량 파악해야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묘목 수량 파악이 지금 하는 일이고요. 9월 달에 이제 그거 하고 이렇게 드문드문 간간히 나 있는 풀들 제거하고, 그리고 풀은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이 시즌에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묘목이 다 커서 어느 정도 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묘목 재배가 마음에 흡족하다 이건 아니고, 이건 전혀 아니고요. 묘목 재배 사항은 100%가 흡족이라고 하면 저 올해 50%도 안 됩니다. 만족 지수가 바닥이에요. 바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묘목 수량 헤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판매 이렇게 지금 예약 진행하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박스 같은 거, 묘목 출하할 거,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주소 같은 거 다 메모해가지고 어떻게 발송시킬 건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굴치해서 11월 달에 굴치해서 다 발송하고 12월 달에는 제가 사용할 거 정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 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식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카눈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금 좀 긴 시간을 이렇게 맥 빠져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맥 빠진 가지고 좀 일단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다시 힘을 내서 수량 파악 안 하면 안 되니까 수량 파악 다시 한번 하고 해서 잘 해봐야죠. 저한테 이 엄나무하고 참두릅이 어떤 애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은 없지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엄나무하고 참두릅이 제 삶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관심 갖는 게 얘네들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품종, 예를 들어서 참두릅도 가장 빨리 순을 틔우는 국토생종, 또 다수학 품종, 또 순이 큰 거 정화순을 인지 같은 데에선 츠가순보다 정화순을 수확하잖아요. 뭐 그런 품종, 또 뭐 만생종, 늦게 수확할 수 있는 품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품종 구별을 해가지고 각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님들이 식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품종 선별을 다 하는 게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고객님들한테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엄나무하고 참두릅 품종으로 앞으로 그렇게 선별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올해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힘들었고, 올해 너무 힘들었고 실망스러웠던 거를 생각하면 이거 농사 해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 꿈 때문에 품종 선별을 해서 그 품종에 우리 금강농원에서 주력 품종 참두릅, 주력 품종 엄나무,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정확하게 품종을 선별해 가지고 자신 있게 어디에서는 이거 심으세요, 어디에서는 이거 추천합니다, 순 다 보여드리고 순 모양 보여드리고 추가순 모양 보여드리고 색깔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꿈이에요. 희망이고 미래이고, 뭐 돈은 열심히 하다 보면 벌겠죠. 어찌됐든 수입에 관한 것은 재배하면은 팔린다. 그리고 시즌에는 사실 팔 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수량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얼마를 벌냐, 얼마를 덜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에 막 3월달에 많이 심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판매할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판매는 잘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그 사단에 가깝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거 이제 영상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또 한 소리 무조건 들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있는 구독자님들이 계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요. 늘 변함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대화하는 심정으로 그냥 혼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